10년이 1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년 3월 14일 오후 2시 17분. 그 시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감동의 항해 실화 사연 이야기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요. 남편의 손이 움직였고 낡은 가방 하나가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36살 평범한 주부였죠. 아니, 주부였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게 과거형이 됐으니까요. 결혼 10년, 아이 하나,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정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서류를 비추고 있었죠. 판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게 합의입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합의입니까? 철제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일어서는 소리였죠. 그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낡은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그 가방이었죠. 내 거니까 가져가라. 6글자였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말이 고작 6글자였습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그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의 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심지어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죠. 바닥에 닿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거든요. 빈 가방치곤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빠. 3살 태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채 아이가 울고 있었죠. 작은 손으로 제 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정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향해 걸어갔을 뿐입니다. 저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울지 마, 태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죠.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들이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죠.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데 세상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가죽이 낡아서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손잡이도 헐거워 보였습니다. 이게 10년의 끝입니까? 이 낡은 가방 하나가 우리 결혼 생활의 전부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조정실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허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더군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옷가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빈 가방의 무게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신발 소리만 울렸습니다. 태준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죠.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숨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저 창백한 얼굴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윤서진이 맞습니까?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이상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데 날씨는 왜 이렇게 좋습니까?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 가방은 한국에서 만든 거였습니다. 명동에서 샀던 가방이었죠. 결혼 3년째 되던 해 남편 생일 선물로 샀던 겁니다. 한국 제품이 좋더라. 남편이 그랬습니다. 튼튼하고 오래 갔습니다. 10년이나 갔죠. 하지만 우리 결혼은 그만큼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쥐고 걸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태준이를 안고 가방을 들고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무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집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밀려왔죠. 난방을 끄고 나왔었습니다. 집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건 집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을 겁니다. 태준이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죠. 울다 지쳤나 봅니다.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혼자서 말입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죠.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옷가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빈 가방일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죠. 무거웠습니다. 확실히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퍼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빼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은행 통장이었죠. 표지를 봤습니다. 예금주 윤서진.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통장입니까? 저는 이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는데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죠.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눈을 크게 떴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정확히 36개월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입금돼 있었죠.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1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죠. 3,600만 원. 숨이 멎었습니다. 3,600만 원입니까? 이게 제 돈입니까? 아니, 어떻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이런 돈이 있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내려놓았죠. 가방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이 잡혔습니다. 쪽지였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죠.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말하지 말고 태준이와 편히 살아. 한 줄이었습니다. 고작 한 줄이었죠.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다시 봤죠. 3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그러니까 그는 3년 동안 제 몰래 이 돈을 모았다는 겁니까? 왜입니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히 제 몰래 이 돈을 모은 겁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뜨거운 게 가슴을 막았죠.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니면 미련입니까? 어머니께 말하지 말고.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을 주도한 건 시어머니였죠. 아들한테 맞는 여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헤어져라. 그렇게 강요했죠. 남편은 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은 뭡니까? 이 3,600만 원은 뭡니까?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죠.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죠.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왜 끝까지 침묵한 거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래서 말 대신 이렇게 돈을 모은 겁니다.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제 이름으로 말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침묵이 사랑입니까? 말하지 않는 게 배려입니까? 태준이와 편히 살아. 그 문장이 다시 보였습니다. 편히 살라고요? 당신 없이 어떻게 편히 삽니까? 이 돈으로 어떻게 편해집니까?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다는 걸.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돈을 모으는 것. 그게 그가 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걸.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주저앉았죠.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36번의 입금, 36번의 마음, 36번의 사랑.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아니었죠. 그저 그가 남긴 진심이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였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 저축하자.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말이라고 생각했죠. 뭐가 혹시 모른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었죠. 그냥 인생이 원래 모르는 거잖아. 그게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을 하나씩 짚어봤죠. 2021년 3월 15일 100만 원. 2021년 4월 15일 100만 원. 매달 15일이었습니다. 정확했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36개월 동안 단 한 번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몰래 3년 동안 어떻게 이걸 지켰습니까? 생각해봤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면 그의 월급에서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용돈을 줄였을까요? 점심값을 아껴서 모았을까요? 회식도 거절했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준비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죠. 태준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죠. 태준아.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우릴 지켜줬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아이가 깰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남겼습니다. 3,600만 원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36개월의 시간 말입니다. 왜 말 안 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왜 끝까지 침묵한 거야?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싸울 수 없었던 거죠. 가족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말입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죠. 통장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됐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3,600만 원.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이 돈은 정말 제 것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15일 오전 9시. 정확했습니다. 자동이체였죠. 그는 이걸 자동이체로 설정해놨던 겁니다. 철저하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철저했어. 그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서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잘 될 거야.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놨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태준이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는 소리였죠. 엄마. 아이가 불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응, 엄마 여기 있어. 방으로 갔습니다. 태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밥 먹자. 웃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계란이 있었습니다. 밥도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계란을 깼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죠. 뭔가 단단한 게 생기고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살아남을 거였습니다. 태준이를 키울 거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마지막 사랑을 말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을 퍼냈죠. 태준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갔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릴 지켜보고 있어. 언제 와? 아이가 물었습니다. 안 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잘 살 거야. 아빠가 원하는 것처럼. 태준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앉았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삼켜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통장은 거실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기로 했죠.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양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그 돈을 쓰지 못했죠. 통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험 정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하면서 정리해야 할 게 많았죠. 남편 회사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과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험 정산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아, 네. 그런데 말씀이세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퇴사 전에 병가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병가요? 네. 기록을 보니까 작년 초부터 월 한두 번씩은 병원 다니셨던 것 같은데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병원인지 아십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요. 개인정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병원이라고요? 작년 초부터라고요? 생각해봤습니다. 작년 초면 2023년 초입니다. 1년 반 전이죠.
그때 남편이 병원에 다녔다는 겁니까?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 물건들이 있었죠. 이혼하면서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들, 영수증들, 잡동사니들. 그때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봉투였죠. 삼성서울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진료비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2023년 2월 7일. 진료과를 봤습니다. 종양내과. 숨이 멎었습니다. 종양내과라고요? 그게 뭡니까? 암을 보는 과 아닙니까? 영수증을 더 뒤졌습니다. 한 장 더 나왔죠. 2023년 3월 14일. 또 종양내과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죠. 거짓말이겠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하지만 영수증은 진짜였습니다. 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죠. 진료비도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죠. 환자 진료 기록 확인 가능합니까? 보호자시면 가능합니다. 전 부인입니다. 아니, 전 부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셨으면 확인이 어려운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는 아팠던 겁니다. 종양내과를 다닐 정도로 말입니다.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통장을 꺼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입금 시작일을 봤습니다. 2021년 3월 15일. 3년 전이었죠. 그리고 병원은 2023년부터였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통장을 만든 지 2년 후에 병을 앓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소리쳤습니다. 왜? 태준이가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웃으려 했죠. 엄마가 좀 놀랐어. 아이를 다시 방으로 보냈습니다. 문을 닫았죠. 통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거짓말쟁이. 울먹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숨겼던 겁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혼했는지,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왜 조용히 떠났는지. 그는 죽을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였죠. 저와 태준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바보. 눈물이 났습니다. 왜 혼자 견뎠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죠.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빛이었죠. 거기 있어? 물었습니다. 지금 날 보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죠. 통장을 주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폈습니다. 3,600만 원.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유언이었습니다.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몰라서 미안해. 그는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말로 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말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36번, 3년 동안.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았죠. 알았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슬픔이 왔죠. 깊고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이 통장 속에, 이 숫자 속에, 이 침묵 속에 말입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멎었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통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말입니다. 고마워.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꿈을 꿨죠.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 그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잘 키워. 응.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살아남겠다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아니,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서 말이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준이가 불렀습니다. 응.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 아빠 돈이야? 아이가 물었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태준이가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탁자 위에 놔뒀던 그 통장이었죠. 아빠 이름 있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죠. 통장을 봤습니다. 송금인 란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돈이야. 많아?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많아. 웃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주신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착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죠. 응. 아빠 착하지. 태준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따뜻했죠.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를 놓아줬습니다. 일어났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 시계, 책장의 책들, 벽에 걸린 사진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잡동사니가 가득했죠.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커피숍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서점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점 영수증이었죠. 6개월 전 날짜였습니다. 구매 목록을 봤습니다. 육아서 2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육아서를 사고 있었던 겁니까? 떠날 걸 알면서도요. 손목시계가 보였습니다. 서랍 구석에 있었죠. 낡은 시계였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죠. 뒷면을 봤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2014년 결혼 첫 해였습니다. 제가 선물한 시계였죠. 왜 안 가져갔어? 속삭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남긴 겁니다. 흔적을 남기려고 말이죠. 잊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편지 조각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종이였죠. 펼쳤습니다.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나는 너를.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찢어져 없었죠.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사랑해.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렇게 쓰려던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가 뭘 말하려 했는지 말입니다. 결심했습니다. 밖에 나가기로 했죠. 태준이와 함께요. 태준아, 나갈까? 물었습니다. 어디? 아이가 물었습니다. 공원. 그네 타러. 아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 옷을 입혔습니다. 외투를 챙겼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은행에 들렀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인출했죠. 10만 원을 뽑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금을 받았습니다. 새 돈이었죠. 고맙습니다. 행원에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파랬던가요?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빨리. 아이가 재촉했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준이는 그네로 뛰어갔죠. 엄마, 봐.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잘한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인데도 따뜻하더군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죠. 윤서진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남편분 회사 동료였습니다. 아, 기억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연히 뵙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죠. 저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그 사람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 다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몇 번 같이 갔었어요. 그때마다 당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는 강한 사람이다. 잘 견딜 거다. 그런 말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왜 말 안 했어요? 울먹였습니다.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겁니까? 미안하대요. 그 사람이. 그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대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바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진짜 당신 사랑했어요. 알아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냥 꼭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죠. 한참을요. 태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웃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눈물 난 거야. 그래. 아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안았습니다. 꽉 안았죠. 태준아. 응. 우리 잘 살자. 응.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걸었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가 원했던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실이 밀려왔죠.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청구서가 쌓여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계란 2개, 우유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이 남아 있었죠. 어떡하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태준이가 아팠습니다. 열이 났죠.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엄마 아파.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알았어. 병원 가자. 옷을 입혔습니다. 소아과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25,000원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25,000원이요? 지갑엔 10,000원밖에 없는데요. 카드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됩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결제했죠. 하지만 알았습니다. 카드값도 곧 청구될 거라는 걸.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준이를 재웠습니다.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줬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를 봤습니다.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죠. 전기세 8만원, 수도세 3만원, 관리비 15만원.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26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냅니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죠.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을 뿐입니다. 이걸 써야 하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돈을 쓰면 뭔가 끝날 것 같았죠. 그와의 연결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유언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필요했죠. 당장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전기요금 납부일이 3일 남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통장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죠.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잔액이 보였습니다. 3,600만원.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기요금 8만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러면 글을 읽는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생각났습니다. 열나서 자고 있는 아이요. 먹여야 하고 입혀야 하는 아이요.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쓸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왔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잔잔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날이었죠. 남편과 싸웠던 날이었습니다. 왜 매번 혼자 결정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게 위로가 돼. 울었습니다. 서진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제발. 왜? 물었습니다. 내가 우는 거 보기 싫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너는 웃어야 돼.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죠. 그는 제 눈물이 두려웠던 겁니다.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천둥이 쳤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울지 말라 했지.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죠. 태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죠. 잘 키울게. 속삭였습니다. 약속할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다시 앱을 켰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죠. 3,590만원. 10만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였죠. 이건 소비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는 이 돈으로 저희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아껴두는 게 아니라요. 비가 그쳤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젖은 땅 냄새가 났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별을 향해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웠죠. 마치 대답 같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를 잃은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배웠다는 걸.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말입니다.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깊숙이 넣지 않았죠. 꺼내 쓰기 쉬운 곳에 뒀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장 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의 돈으로요. 그의 사랑으로요.
그의 마지막 선물로요.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있었죠. 그리고 책임감이요.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준이를 위해, 저를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해 말입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잘 자.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날 밤 편히 잤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죠.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됐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게 가장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죠.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광고지들 사이에 등기봉투가 있었죠.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을 봤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인사과.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편지가 왔습니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놨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죠. 유언서 4본.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글씨를 알았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죠. 아내 윤서진 앞으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계속 봤죠. 미안합니다. 말하지 못해서요. 당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2023년 2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췌장암이라고요? 말기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1년 정도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당신과 태준이를 지켜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병든 아들의 부담을 며느리에게 지울 수 없다고 하셨죠.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치료도 힘들었고 당신과 다투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모르게 준비하기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울먹였습니다. 3년 전부터 모았던 돈 잘 받았겠죠? 그게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끝내 못했지만 나의 행동이 대신하길 바랍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서진아,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태준이 잘 키워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김민수.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무너졌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바보야. 소리쳤습니다. 왜 혼자 견뎠어? 탁자를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죠.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더 들어있었죠. USB였습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MP3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죠. 서진아.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죠.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죠. 말하고 싶었던 게 많아. 하지만 시간이 없더라. 너를 사랑했어.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어머니 말씀도 맞았어. 병든 남편 옆에서 고생시킬 순 없었어.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조용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멈췄죠. 그리고 계속됐습니다. 통장 만든 거 알았지?
3년 동안 모았어. 많진 않아. 하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태준이 잘 키워줘. 내가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서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제발. 넌 강한 사람이야. 내가 없더라도 잘 살 거야. 웃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내 웃는 얼굴 잊지 않을게.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행복해. 꼭. 소리가 끊겼습니다. 녹음이 끝났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죠. 사랑해.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랑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죠. 밖은 밝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언제 밤이 지나갔는지 몰랐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부셨죠. 알았어. 속삭였습니다. 울지 않을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마워.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죠. 목소리로, 글씨로, 돈으로, 마음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봤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심으로요. 잘 살게.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태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이가 불렀습니다. 응, 여기 있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배고파? 물었습니다. 응.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계란을 꺼냈습니다. 빵도 꺼냈죠. 토스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함께요. 이제 살 겁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요. 행복하게요. 웃으면서요. 토스트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태준이에게 갖다 줬죠. 맛있어.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괜찮다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죠. 출판사 앞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떨렸습니다. 윤서진 씨 맞으시죠? 편집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악수했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앉았죠. 원고 뭉치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도 좋고요. 가방의 무게. 편집자가 웃었습니다. 언제 출간할까요? 정말입니까? 물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세상에 나와야 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죠.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웃음이 나왔죠. 해냈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남겼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응. 안았습니다. 어떻게 됐게? 책 나와. 웃었습니다. 진짜? 태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아빠 이야기가 책이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좋아하겠다. 그러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태준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죠. 강당에 앉았습니다. 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들이 보였죠. 순서가 왔습니다. 태준이가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했죠. 오늘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저희 아빠는 하늘에 계세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아프셨대요. 그래서 먼저 가셨어요. 하지만 엄마랑 저를 지켜봐요. 항상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죠.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우릴 사랑했대요. 그래서 돈도 모아주고 편지도 남겼대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작게요. 그리고 점점 커졌죠. 저도 박수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뛰어왔죠. 엄마 잘했어? 물었습니다. 최고였어. 안았습니다. 정말 최고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를 재웠습니다. 잘 자.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엄마도 잘 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통장을 꺼냈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10만 원. 거의 다 썼습니다. 1년 동안요. 생활비로, 병원비로, 유치원비로. 하지만 후회 없었습니다. 잘 쓴 겁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요. 고마웠어. 중얼거렸습니다. 서랍 안을 봤습니다. 사진이 보였죠.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았죠. 우리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생겼네.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예뻤고.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잘 지내? 물었습니다. 나는 잘 지내. 태준이도 잘 컸어.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 너 닮아서 똑똑해. 착하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고 있었죠. 책도 나와. 우리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야. 너의 사랑을 알게 될 거야.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괜찮아. 내가 남긴 사랑으로 살고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밝았습니다. 고마워. 달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죠.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아니었죠. 더 강해 보였습니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요. 웃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내 웃는 얼굴.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웃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웃고 있어. 잠이 왔습니다. 편안했죠.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태준이가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 응. 눈을 떴습니다. 오늘 뭐 해? 아이가 물었습니다. 공원 갈까? 제안했습니다. 좋아. 옷을 입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았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죠. 예뻤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요. 절망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방 하나와 함께요.
하지만 그 가방 속엔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3,600만 원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1년 동안요. 이제 돈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죠. 마음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태준이 안에. 엄마, 뭐 생각해?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생각.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 물었습니다. 응. 근데 괜찮아. 태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엄마 있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태준이는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죠. 우리 해냈어. 속삭였습니다.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길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 지었죠.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방의 무게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남았죠. 저는 이제 압니다. 상실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시작이라는 걸. 그의 부재 속에서 저는 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의 사랑과 함께요.